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국 주식이랑 그리고 코스피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진짜 역대급 진짜 스펙타클한 장이었다. 그래서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8.7%나 마이너스 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11.30% 마이너스 됐습니다. 야, 이렇게 빠지는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역대급 하락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크가 뭐냐면 몇 분 동안 한 5분인가 10분인가 이렇게 거래를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투매가 너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릴까봐 일단은 냉철한 이런 시간을 갖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거래를 좀 막고 한 몇 분 동안 거래를 막으면서 이제 조금 이성을 찾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지금 시장이 너무 폭락이 나올 때 이렇게 막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걸렸다. 그런데 보통은 이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진짜 시장이 바닥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워낙 빠지고, 지금 미국장도 지금 장이 열렸는데 또 빠지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지금 4점 몇 프로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봐서 지금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까지 뭐 10%까지 빠졌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뭐 시총 상위 그룹들, 현대차도 8.2% 빠지고, 지금 셀트리온, 그다음에 기아가 10%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왜 빠졌을까? 그리고 미국 주식은 왜 빠지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 증시도 지금 한국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무려 12.4%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은 이 버블 때 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이때 버블보다 더 많은 1987년 이후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 일본이 이 버블 폭락 때 있었잖아요. 그 하락 이후에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에 거의 800여 개의 기업들이 하한가를 갔다가 다 조금씩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일본 전체, 이거 보세요. 지금 맵을 보시면은 일본 기업들 다 빨갛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거의 다 하한가까지 갔다가 조금씩 다 반등을 했다. 야, 이런 거 보면서 무섭다, 무서워. 일본도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시장은 역사상 최악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니케이 225 지수는 이날 4,568.02포인트, 그러니까 12.7% 하락한 지금 31,316.62포인트로 마감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진짜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 진짜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은 이란의 공습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조 달러가 거의 엔비디아 시총이죠. 엔비디아 시총이 주시장에서 그냥 사라졌다. 엔비디아나 애플 시총이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피바다잖아요. 지금 보면은 피바다를 입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상장된 미국 증시 ETF 있잖아요. 미국 지수 S&P 500이나 나스닥 100, S&P 500이 3.83%나, 야, S&P 500이 3.83% 떨어졌고요. 나스닥 100 TR이 지금 5.92%,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2.94, 이렇게 떨어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이 10%, 야, 인도는 4.16%, 2차전지 테마가 10% 마이너스 됐고요. 글로벌 리튬 2차전지가 8.5%, 미국 빅테크 10 이것도 10% 마이너스 됐는데, 차이나 전기차는 그래도 1.62%밖에 마이너스가 안 됐다. 그나마 괜찮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2차전지 테마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내려오는 거 보이시고요. 미국 증시도 제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니다. 6월 제가 초에도 말씀드렸고요. 6월 12일 날이나 6월 22일 날이나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질릴 때가 아니다. 조정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를 봐야 된다. 지금 들어가면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크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됐죠.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7월 25일에서 31일까지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이 뭐냐 다 질렀습니다. 지금 속슬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TQQQ가 2등,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가 3등입니다. 이렇게 3개 내가 질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걸 질러서 하락을 했다. 테슬라도 많이 질렀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피터린치가 말한 칵테일 이론 있잖아요. 지금 옆집 구두 닦기도 다 이런 속슬과 TQQQ,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거 미장이 신이다 막 이렇게 외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 6월달에 딱 그랬습니다. 6월 7월달에 미장이 신이다. 미장을 왜 투자 안 해? 너 니네 바보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개미가 몰리면 필패입니다. 그렇게 칵테일 이론처럼 칵테일 파티에 가서 그렇게 엔비디아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고점이다. 옛날 에코프로도 똑같았잖아요. 그때가 고점이란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다음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저는 똑같을 거라 보고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증시 하락을 보면 미국과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과 약간 동맹인 국가들이 크게 하락했다. 달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 대만도 8.35% 마이너스 됐고요. 니케이도 12.4%. 그런데요, 다른 주식들은 다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도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했는데, 물론 중국 증시도 홍콩이랑 빠졌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과 관련이 조금 덜 된 상해나 항생지수는 적게 빠졌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랑 지금 중국이 미국 달러를 계속 국채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좀 관련이 조금 덜한 이런 나라들의 주가는 조금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
공통점이 있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다른 유튜버들은 이런 거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앞서 발표됐던 고용지표나 실업률이 지금 뭐 샤메 룰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을 할 거다, 이런 막 계속 풍문이 돌고, 제조업 지수도 지금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여기 추가를 안 했었는데, 미국 실물 경제, 그러니까 내수 경제다. 내수 경제는 지금 최악입니다. 내수 경제는 지금 왜 최악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벅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좋고 서민들이 살기 좋으면 스벅 매출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맥도날드가 지금 $5 메뉴를 내놓을 정도로 그만큼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뭔가 미국 주식이 오르긴 올랐지만, 장구상으로 올랐지만 이 내수 경제는 뭔가 좋지 않고 있다. 하락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화의 상승, 그 다음에 반도체 주가가 의심되고 있다. AI에 대한 의심이 이런 미국 증시가 폭락한 이유다. 그래서 엔화의 상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질라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USD JPY,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엔화가 지금 보면은 급락을 하고 있죠. 원래 161, 162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는 142까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일본이 원래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래서 값싼 일본 금리로 돈을 빌려서 비싼 이 미국 주식, 미국 달러에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를 하면은 이 금리 차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냥 일본은 제로 금리니까 일본 엔화를 빌려서 그러니까 환전을 해서 미국에 투자를 계속 했었다. 와타나베 부인이나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예상이 도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로 빌렸던 돈들을,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다시 또 엔화로 바꿔서 다 갚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갚으니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달러에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은 계속 먼저 던지는 게 장땡이거든요. 왜냐? 손실폭이 계속 커지니까 먼저 빨리빨리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나오는 동안은 일정 구간 계속된다. 이게 더 가팔라질 수도 있고요. 계속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갑자기 증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0.25% 하락이 아니라, 0.25% 금리 인하가 아니라 0.25%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0.5% 해야 된다. 아니 7월 달에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는 0.5%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9월 달 이후로 12월 달에도 이제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못 했는데, 이때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더 하면 할수록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더 급박해질 것이다. 왜냐? 미국 금리가 내려가니까, 더욱더 내려가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의 가치는 또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빨리빨리 미국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빨리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도 빠지고 일본 증시도 빠지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몇 달 전까지 미국 국채 입찰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앨런 장관이 막 계속 미국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주가를 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실체가 드러나 버렸다. 그래서 영국이랑 일본이 돌아가면서 미국 채권을, 서로의 채권을 사주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진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처럼 청산이 되면서 지금 하나둘씩 다다다다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금 영국 자체에서도 지금 막 갑자기 막 시위가 발생하고 그렇게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로의 채권을 사줬던 이 국가들이 점점 경제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요. 오히려 사우디나 중국은 미국채를 매도했었죠.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크게 지금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금 대선 후보는 최근 금융시장 붕괴를 카멜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 및 무능한 미국의 리더십을 비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카멜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바이든은 잠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능한 미국의 리더십 때문에 발생한다. 얘네들이 다 무능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거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를 올릴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야, 근데 애플은 또 그러니까 버핏은 애플 주식을 기가 막히게 던졌죠. 지금 애플의 보유 지분을 50% 매각했다는 거 이게 발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벅셔 해서웨이는 2,770억 달러. 야, 진짜 이 역대급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버핏이 미리 알고 이거를 매도한 거 아닌가. 이런 국제적인 변화가, 이 폭락이라고 하죠. 대공황 위기라고 하죠. 대공황 위기가 올 것 같은 이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판 거 아닐까. 역시 버핏은 진짜 이 매크로 읽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판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자체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 내에서 애플의 이 점유율 있잖아요. 아이폰이 중국에서 입지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위 5대 스마트폰 브랜드는 모두 중국산이다. 비보, 하웨이, 오포, 아너, 샤오미. 근데 서구 브랜드가 밀려나면서 중국의 기술 자급자족 추진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표만 봐도 지금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애플이 지금 분홍색이에요. 애플이 22년에 이렇게 4위로 갔다가 5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1위를 되찾았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다시 또 1위를 되찾았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는 6위까지 5위에서도 밀려났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면은 뭐 비보, 하웨이, 오포, 하너, 샤오미 이런 중국 내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는 더 이제 애플보다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의 부품 공장인 폭스콘이 탈중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도에 공장을 뭐 크게 지을 것이다 이제는 탈중국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발표되는 거 보면은 중국의 신규 사업본부를 설립을 했고요. 1억 3,8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했다. 그래서 2천억 원 지금 정저우에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 로봇센터를 건설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본사를 폭스콘의 본사가 이제 중국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인도에서 제조된 아이폰에는 대장균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대장균은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견됩니다. 그 존재는 높은 오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폭스콘의 인도 직원들에게 아이폰 조립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손 씻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검색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수율이 문제라고 합니다. 수율이 안 맞는다. 수율이 중국만큼 안 나와요. 이 만들어내는 이런 효율성이 중국만큼 안 나온다. 중국만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이 월등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랑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그게 인도에서는 잘 안 되고요. 인프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폭스콘이 이 아이폰을 조립을 하는데도 대부분의 부품들이 중국산이 들어간다. 중국산 없이 이게 안 된다. 중국 부품을 들여와서 인도에서 그냥 이렇게 제작하는 이런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인도가 더 힘들어지면서 결국 정저우 공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의 정저우 공장은 규모가 크다. 아이폰의 도시로 알려진 정저우에는 폭스콘 제조기지가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여기서 휴대폰 조립부터 자동차 제작까지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전형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폭스콘은 중국 밖으로 더 많은 생산 능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또 정저우에 돌아오면서 지금 대부분의 아이폰 16 생산은 중국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급 제품은 더욱 그렇다. 일부 계약 작업은 폭스콘에서 비아디로 전환이 됐다. 비아디가 작년에 인수한 자빌의 공장을 인수한 이후, 그러니까 작년에 자빌 공장을 인수한 이후 아이폰 공급망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탈중국은 점점 멀어졌다. 탈중국 전략이 이게 안 되고요. 결국에는 아이폰을 만들려고 하니까 중국이 더 필요해졌다. 테슬라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대부분 들어가는 부품들이 중국산이나 아니면은 뭐 일본 이런 게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간다. 물론 뭐 미국 기업이 생산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부품들은 중국제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지금 실정이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추진하는 탈중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아이폰이 이런 AI 관련해서도 또 성장성이 줄어들고 다 이런 생산 관련해서도 이런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안 워렌 버핏이 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미국이 추진하는 이런 반도체 역량, 제조 역량이 있잖아요. 인텔이 지금 전체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15,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익은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았으며 아직 AI 혜택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는 진짜 미국이 1등이지만 이 제조 역량, 반도체 제조 역량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제조 역량에서 지금 뭐 노광 장비를 인텔이 생산한다고 계속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제조 역량이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반도체나 아니면 여러 산업들을 리쇼어링을 해서 미국에서 제조를 하고 싶지만 높은 인건비와 그 다음에 제조 산업의 공동화, 예전에 뭐 인도,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으로 다 제조업을 내주면서 제조업이 공동화가 되면서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 그리고 인건비는 높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력은 아직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는 많이 낡았고 왜냐? 금융투자로 기축통화하기 때문에 금융투자로 수익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굳이 고생을 하면서 제조를 해서 이 제조된 제품을 팔기보다는 이 돈놀이로 더 많이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미국이 취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중산층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중산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끌어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에 부딪히면서 인텔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버핏이 보면서 지금 애플을 던지지 않았을까. AI나 아니면은 이런 빅테크 주식들을 던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인 점은 반도체 경쟁을 한다면 상대를 제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전 못하게 이렇게 발목을 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기술력을 개발을 해서 월등한 차이로 앞서 나가는 게 이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거를 하지 않고 중국을 왜 제재만 계속 동맹국들을 이용해서 계속 제재만 하려고 할까? 결론은 이 월등한 기술력 차이로 앞서 나가는 것이 뭔가 미국 입장에서는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는 거 아닐까? 여기에 대한 뭔가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웨이나 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제재를 뚫고 꾸역꾸역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들이 이 밀수입을 통해서 계속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뭐 정부 차원에서 막기는 쉽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택가리를 해서 중국에 계속 수출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내려고 하면은 자유무역을 할 수가 없다.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무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웨이 메이트 60폰에서 지금 5G에 이어 2024년 노드맵
로드맵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뭐 칠라노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다음에 폴더블 폰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아이폰은 지금 폴더블 폰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접히는 폰 그게 안 나오고 있는데 하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고 반도체도 뭐 5년 내지 10년이 뒤쳐졌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것도 계속 개발하다 보면 기회를 주는 거죠. 미국은 제재를 한다고 중국을 제재를 했지만 결국에 피해보는 기업들은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뭐 인텔 이런 데가 반도체를 수출을 못하니까 중국의 소비자들이 잃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서 중국에 수출을 못하니까 중국 자국 반도체가 원래 기술력이 딸려서 쓰이지 못하던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는 중국이 자국 산업을 살린다고 해서 키워주면서 보조금을 주고 이제 중국의 내수가 있으니까 점점 더 크고 있다. 그리고 크면서 이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이게 참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 아픈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자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AI 테마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코 시스템즈랑 거의 비슷하다. 왜냐 엔비디아가 반도체 부품주잖아요. 장비주 부품 장비주잖아요. 똑같아요. 예전 닷컴 버블 때 시스코 시스템즈도 장비주였는데 닷컴 버블 때 이것도 몇십 배를 갔는데 결국에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계속 주가는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이거랑 뭐 완전 같다고는 못하겠지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부품주이고 AI 테마를 계속 이끌고 있는데 만약에 AI가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고 버블이 터졌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주가도 뭐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우려스러운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엔비디아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8월 28일 날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런 폭락이 나왔는데 아직 멀었다. 지금 구세주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참 이것도 좀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 유튜버분들은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G7 회원국들에게 이란이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지금 전쟁 분위기가 저는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고 3차 대전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미국의 방산주죠. 로키드 마틴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도 로키드 마틴 주가는 오르고 있다. 이걸 보면서 참 뭔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중동의 위기가 퍼지니까 미국이 지금 뉴즈벨트호랑 그 다음에 전합 12척 그 다음에 해병대랑 수병 4천여 명이 파견을 하고 있고 막강한 해상 타격꾼들이 계속 이제 중동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F-35 전투기랑 뭐 슈퍼호넷 전투기 그 다음에 호크아이 뭐 이런 조기 경보기 그로울러 뭐 전자전 장비 뭐 이런 게 계속 지금 중동에 파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기 위한 완벽한 군사 장비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고 지금 러시아도 이런 상황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다. 뭔가 지금 중동에서 전운의 분위기가 이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속보로 또 나왔는데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쇼이구 의장이 이란에 도착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무기 수송기가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끊임없이 비행을 하면서 지금 이란을 계속 무장을 시키고 있다. 이란 무장 뭐 이렇게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러시아 이 제밍 장비라고 하거든요. 이 전자전 장비가 이란에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000킬로 밖에도 제밍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전에서 유용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란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배치된 이런 엔지니어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러시아 군도 지금 이란에 들어간 것 같다. 아까 쇼이구 장관도 이렇게 들어간 거 보면서 정말 진짜 전운의 분위기가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저는 주가가 빠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위기다.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이 중동에 F-22 전투기를 추가 배치를 명령을 해서 계속 지금 병력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영토가 붙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라크나 요르단 뭐 시리아 이런 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를 지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미사일이나 뭐 드론이나 항공기 이런 걸로 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뭐 지상군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걸 지나가야 되니까 과연 이라크나 시리아가 이거를 승인을 해줄지 만약에 진짜 승인을 해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왜냐? 이스라엘이랑 이란만 참전하는 게 아니라 뭐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뭐 예멘 이런 나라들이 참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이나 이란 주변에 이라크가 있고요. 이 사이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뭐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레바논 위에 이 북부 지역에서 헤즈볼라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개전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레바논도 공격할 거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레바논 지금 레바논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은 대피하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번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멘도 다시 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란도 그렇고 전면전에 나선다고 하면 이렇게 타격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라크나 아니면 요르단은 이스라엘 쪽으로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스라엘, 요르단, 미국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영국도 여기에 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란, 예멘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까지 이게 낀다고 하면은 진짜 세계 대전까지 커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는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런 급변한 사태가 있으면은 이스라엘로 군대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도 지금 약간 이란 쪽에 서는 지금 움직임이고요. 이집트도 지금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자기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진짜 크게 터지면은 크게 터질 것 같구나. 중동에서 큰 이런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구나. 여기에 지금 병력이 모이고 있고 이런 것만 봐도 뭔가 하나는 터질 수가 있다. 일촉즉발이다. 만약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 걱정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시고 주가가 더 빠지면은 그냥 기다리셔라. 기다리고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이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은 진짜 24시간 48시간 안에 뭐 결정이 난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기감 때문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봐라. 굳이 지금 안 들어가도 저점을 안 잡아도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나의 승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발발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3차 대전을 막을 것이다. 이거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돌아가는 판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데 이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6년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다우지수가 거의 90%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금 회복이 16년 걸렸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 무조건 최고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까? 아까 중동 위기가 커지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국채 너무 많이 풀렸고요. 부채가 너무 많다. 달러에 대한. 그래서 이것도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 반대되는 세력들 있잖아요. 서방 G7에 반대되는 세력들이 계속 이제는 커지고 있다. 브릭스가 이제는 이 PPP 기준, 이 GDP 기준이거든요. PPP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는 G7은 이제는 브릭스가 뛰어넘고 이제는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는 PPP 기준으로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미국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GDP를 하면서 이 물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맥날 지수라고 했었죠. 예전에 맥도날드 햄버거 지수여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가랑 대비를 해서 소득 수준을 나온 건데 중국이 1위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건 보면은 이 브라질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터키가 있어요. 한국보다 터키가 높다. 멕시코도 여기에 있죠. 이렇게 PPP 기준으로 할 때는 중국이 높게 되어 있고 브릭스가 점점 더 우리는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커지는 게 사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군이 지금 벨라루스랑 같이 조인해서 군사 훈련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 규모도 커지면서 이제 나토와 대항하는 이런 그룹이 점점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동아시아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보면 여기 아시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보면은 러시아도 이제 유럽을 손절하고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이제 가스관을 수출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친해지면서 원래 중국이 이쪽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을 못 지나가서 1대1로의 사업을 못 했는데 지금 이것도 러시아 승인, 그러니까 러시아의 무기나에 이것도 뚫리고 있고 상하이 협력기구로 이 스탄 국가들이 합치면서 이 중국에 편입되고 있거든요. 경제가.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서 이 지금 지역들도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 중개무역으로 아마도 이 지역도 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나간다고 하면은 중국의 이런 1대1로가 지나간다고 하면 이란 쪽으로 지나가서 터키를 지나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아마도 이쪽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게 지나면서 또 1대1로를 따라서 아프리카도 이렇게 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뚫렸다. 이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이 러시아와 친해지면서 이 지역을 뚫어주었다. 그래서 중국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동해 쪽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북극해가 뚫리면서 이쪽 한반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반도 이쪽이 중요해지니까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김정은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봤냐? 여기가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한국이랑 이 한반도가 이제는 북극해 시대에서 거점이 되고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에도 이제는 가스관을 놓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여기에 가스관을 놓으면서 여기에서 수익을 챙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인도조차도 이제는 원래는 뭐 쿼드의 멤버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많이 힘을 쏟았지만 이제는 중국이나 아니면은 이쪽 러시아 쪽을 붙고 있잖아요. 푸틴을 보고 왔잖아요. 모디 총리가.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더 이 아시아 쪽에서는 아시아로 점점 패권이 넘어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가 뭉치고 있으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분위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국의 이런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뭐 대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미국이 계속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것도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너무 공부 안 한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그렇게 번성했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국의 흥망성쇠는 어느 때나 있었다.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뭐 달러 패권이 100년은 간다 막 이렇게 장담하시는 분들 보면서 조금 저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할까? 그리고 미국 주식이 최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미국이 저는 최고가 맞다고 보고 있고, 미국 자체의 이런 지금 성장성과, 미국은 지금 땅덩어리도 크고 그 다음에 자원도 많고 인력도 좋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인구 구조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좋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기 맵이다. 미국이 지금 시작한 데가 사기 영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지금 성장
성장성은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다시 또 이제 내실을 다지고 이제 미국이 할 것만 한다고 하면은 다시 또 클 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또 미국 주식이 힘든 시기도 예전에 대공황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T라고 해서 미국 주식만 말고 전 세계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ETF도 있고 그다음에 금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고 했던 존 보글 선생님이 그게 뭐 모든 주식이라고 해서 미국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을 보유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VT ETF가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 앞으로 이런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따져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미국 주식을 제가 계속 위주로 해드렸는데 지금 많이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번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